고요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모든 것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세상이 갑자기 쉬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침내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너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기 전에, 인생이 당신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그것을 진실이라 부르기 전에 당신은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운명을 알고 있는 깊은 곳에 뜨거운 불꽃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그 불꽃은 잠시 희미해졌을지 몰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당신이 다시 그 불꽃의 주인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긍정의 에너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의미로 다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모든 것은 6단어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이 말은 어두운 감방에 갇힌 한 시인이 쓴 아름다운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마음의 왕좌를 되찾으라는 주권의 선언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처럼 인생을 표류할 것인가, 아니면 바람을 다스리는 자의 확신을 갖고 매일 아침 일어설 것인가를 가르는 분계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어제의 걱정에 짓눌리고 바꿀 수 없다고 믿는 것들의 무게 아래 이미 패배한 채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후회, 한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내 안에 있다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옳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강력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미래의 창조자입니다. 물론 당신에게는 무거운 짐이 주어졌을 겁니다. 어떤 길은 유난히 험난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실수도 저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의 힘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바로 당신 삶의 청사진이라는 진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찰스 슈왑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루 $1를 버는 평범한 노동자로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운명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 제철소를 경영할 것이다. 아마도나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기정사실처럼 말했습니다. 그 믿음은 그의 내면에서 강철처럼 단단해졌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US 스틸의 사장이 되었고 $1,000,000라는 숫자가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시대에 그 이상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다른 누구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인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더 이상 올바른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되지 못한 모습에 대해 경제나 성장 환경이나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고 진심으로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잠재의식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종할 뿐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을 거대한 엔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엔진을 중립에 놓고 공회전시키거나 더 나쁘게는 두려움, 의심, 남들의 의견에 따라 작동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당신이 명확하고 반복적이며 감정이 실린 명령을 내릴 때 당신은 그 엔진에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엔진은 당신이 감히 꿈꾸었던 길을 만들어낼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정신의 법칙입니다. 에디슨이 발명하고 포드가 버텨냈으며 링컨이 인내했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 일어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수십 년의 힘겨운 삶을 살아온 우리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 느끼는 분들은 최고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해내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불가능할 거야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당신을 평범함 속에 가두기 위해 퍼뜨리는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KFC 창업주인 커넬 샌더스는 60대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원의 집 작가 로라 잉걸스 와일더는 65세에 첫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들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이는 당신의 힘을 빼앗지 못합니다. 포기하는 마음이 그럴 뿐입니다. 내일 아침 거울 속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선택해야 합니다. 그랬어야 했는데, 그럴 수도 있었는데와 같은 후회로 가득 찬 낡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침내 배의 키를 잡기로 결심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이야기를 명령하시겠습니까?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이 말을 내뱉고 숨쉬고 그 자체가 되십시오. 단순히 단어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진군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불꽃을 담아 외치십시오. 당신의 모든 인생이 이 한마디에 달린 것처럼 말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남을 탓하고 기다리고 표류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이것이 나의 인생이며 이 두 손과 이 마음, 이 심장으로 내 삶을 빚어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운명의 저자로서의 권리를 되찾을 때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남길 유산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선포하고 당신의 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다음 장은 두려움이 아닌 뜨거운 불꽃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대양을 건넜던 모든 배에는 목적지가 필요했습니다. 목적지가 없다면 바람도, 파도도, 선원들의 힘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지 없는 배는 부서질 때까지 표류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표류합니다. 게으르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결정하지 않으면 세상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할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당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들, 건설자들, 비전가들, 이 땅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자수성가한 인물들은 이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나의 명확한 주된 목표가 나의 모든 행동을 이끈다. 이것은 그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 인생의 조종관입니다. 낭비되는 시간과 부서진 꿈 속으로 헤매지 않도록 지켜주는 지도입니다. 당신의 명확한 주된 목표를 알고 그것이 사명감처럼 당신 안에서 불타오를 때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쫓지 않습니다. 반짝이는 것들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당신은 집중력과 열정, 방향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야 할 이유를 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에드인 시 반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돈도 학력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불타는 열망과 명확한 목표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토머스 에디슨 밑에서 일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업 파트너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너무 큰 꿈을 꾼다고 말했죠. 하지만 반스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목표를 선언하고 또 선언했습니다. 그 목표가 그의 존재 자체에 스며들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디슨은 그를 구슬 녹음기 사업의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확신을 갖고 반복된 명확한 목표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가 종종 잊고 있는 것을 압니다. 시간은 소중하다는 것을요. 더 이상 표류하며 보낼 사치는 없습니다. 인생의 이 지점까지 왔다면 당신의 이야기 속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릴지도 모릅니다. 나는 더 큰 일을 할 운명이었는데 하는 그 느낌 말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음도 망상도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아직 당신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고, 그저 당신이 그 사명의 이름을 붙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행동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결정으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명확한 주된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고 단순하며 대담하게 결정하십시오. 그것을 말하고, 쓰고, 보고, 느끼십시오. 당신의 상상 속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만들어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믿게 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어떤 것이 현실인지 상상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당신이 특히 감정을 담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당신이 잠재의식에 명확한 주된 목표를 매일같이 주입하면 당신의 내면 세계는 그 목표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아이디어와 사람, 자원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문이 열리고 저항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추측하지 않습니다. 인도를 받게 됩니다. 록펠러는 23살에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알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석유 정제업자가 되는 것이었죠.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그가 취한 모든 행동, 그가 내린 모든 결정은 그 목표라는 필터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는 스탠더드 오일, 즉 세계 산업 구조를 바꾼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그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목표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싶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이야기 이상의 것을 남기고 싶을 수 있습니다. 늘 쓰겠다고 말했던 책을 쓰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업을 시작하고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건강을 되찾고 마침내 당신이 운명지어진 그 사람이 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저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목표가 아닙니다. 목적과 발전, 그리고 매일 아침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알고 일어나는 것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삶이 무엇을 상징하기를 원하는가? 나에게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쌓아 올릴 가치가 있는가? 그 답을 찾았다면 매일 아침 선포하십시오. 나의 명확한 주된 목표가 나의 모든 행동을 이끈다. 그 문장은 당신 내면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혼란을 가르고 의심을 잠재울 것입니다. 당신이 운명의 예라고 말할 수 있도록 모든 방해 요소에 아니오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코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저것 건드려보고 소망하고 시도할 뿐 결코 헌신하지 않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명 중 98명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결코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당신의 이야기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이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지 마십시오. 목표에 고정하십시오. 당당히 서서 불꽃을 담아 말하십시오. 거울 속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선언하십시오. 나의 명확한 주된 목표가 나의 모든 행동을 이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걷고 그렇게 쌓아 올리십시오. 목적을 가진 사람은 인생이 던지는 그 어떤 시련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며 당신의 이야기에 쓸 만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막 명확해졌을 뿐입니다. 집중된 마음이 기꺼이 따르는 영혼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이 지켜보게 하십시오. 잠시 멈추고 이 말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좋은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이 가르쳐준 그 어떤 것보다 더 깊은 진실로서 말입니다. 내 안에는 내가 필요한 모든 힘이 존재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밖을 보도록 강요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해답을 밖에서 찾고 허락을 밖에서 구하며 성공과 행복, 평화를 열어줄 마법의 열쇠를 밖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한 역경을 극복하며 고통을 힘으로 바꾼 사람들은 한 가지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요. 저 밖에 어떤 전문가에게 혹은 자격증이나 직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작게 보도록 배워온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일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부자가 아니야, 충분히 젊지 않아, 똑똑하지 않아, 인맥이 없어라는 말만 수십 년간 들어왔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침묵하게 만든 거짓말입니다. 당신의 의심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세상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토머스 에디슨을 보십시오. 그는 정규교육을 단 3개월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가르칠 수 없는 아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첫 직장에서는 해고당했으며 조롱과 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1000개가 넘는 특허를 보유했고 현대 세계를 재창조했습니다. 그가 특권층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것, 즉 내면의 힘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 고요히 앉아 그 보이지 않는 힘을 불러냈습니다. 그는 더 위대한 존재, 즉 무한한 지성이 존재하며 논리가 아닌 믿음과 집중, 침묵을 통해 그 지성에 닿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해결책이 나타났습니다. 발명은 소음의 세계가 아닌 고요함의 세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와 동일한 연결이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 수십 년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신 분들은 외부의 힘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돈은 사라지고 지위는 바뀌며 육체조차 변합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것,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바로 마음과 영혼, 그리고 의지입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는 노예로 태어나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부도, 기회도, 호의도 없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단 하나의 도구,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연구실에 들어가 눈을 감고 창조주 하나님께 땅콩의 목적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고요한 대화로부터 300가지가 넘는 땅콩 활용법이 탄생했습니다.
힘은 땅콩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연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당신의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심은 도둑입니다. 지혜와 용기, 창의성의 흐름을 차단하는 문지기입니다. 의심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믿음은 당신이 이미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 이런 말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겸손을 너무나 중시한 나머지 내면의 힘을 드러내는 것을 교만으로 착각하는 세대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힘을 인정하는 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움츠러들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위대함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감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희원해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는 내가 필요한 모든 힘이 존재한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수년간 쌓여온 부정적인 조건화를 조금씩 깨뜨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 주위에 쌓아 올린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성공은 억지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통해 온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목적과의 조화, 진실과의 조화, 그리고 이미 당신을 통해 흐르고 있는 힘과의 조화 말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24시간 잠들지 않는 엔진입니다. 질문하지 않고 당신이 감정을 담아 말하는 것을 그대로 실행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엔진을 이용해 자신의 한계를 되풀이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그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슴에 불꽃을 담아 내 안에는 힘이 있다고 말할 때 그 엔진은 깨어나 산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현대 과학은 고대인들이 이미 알았던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뇌는 반복, 믿음, 그리고 시각화를 통해 스스로를 재구성한다는 것을요. 이는 당신이 이 말을 특히 아침에 할 때마다 당신은 단순히 좋은 생각을 되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새로운 마음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건설하면 삶이 뒤따라옵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차분하게 말하고 목적을 갖고 움직입니다. 쫓지 않고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자만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과 조화를 이루며 걷는 것입니다. 더 큰 소리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그 확신은 자석과 같아서 사람과 기회, 그리고 변화를 끌어당깁니다. 내일 아침 세상이 당신에게 소음을 퍼부으려 할 때, 뉴스가 두려움을 말할 때, 기억이 실패를 속삭일 때, 환경이 계속 작게 머물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다른 말을 하십시오. 내 안에는 내가 필요한 모든 힘이 존재한다. 거울 앞에서 저항감을 느끼면서도 당신의 삶이 걸린 것처럼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살도록 운명 지어진 삶이 정말로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인생의 다음 계절은 외부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 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인물의 성장에는 조용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교과서에 쓰여 있지도 않고 무대 위에서 외쳐지지도 않지만 자수성가한 모든 성공 스토리 속에 새겨져 있는 법칙입니다. 그 법칙은 단순하고 꾸준하며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칙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겨우 해낼 만큼만, 그저 할 일을 마쳤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만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바꾸는 사람들, 평범함에서 잊을 수 없는 존재로 발돋움하는 사람들은 요구된 것 이상을 합니다. 박수갈채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탁월함이야말로 자신이 선택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원칙대로 살기 시작하면 무언가 변화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내가 얼마나 더 줄 수 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방식의 전환이야말로 이대함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찰스 슈왑이 실패한 공장을 되살리는 도전을 받아들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관리자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슈왑은 변명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경영하게 해주시오. 그의 방식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오래 일했고 솔선수범했으며 다른 누구에게보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탁월함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그 공장에 너무나 많은 가치와 리더십, 규율,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1년 만에 그곳은 카네기 제국 전체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1901년에 $1,000,000의 보너스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액이었죠. 그가 요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격이 있었기에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의 힘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더 나은 결과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당신을 만듭니다. 당신이 더 많은 것을 하기로 결심할 때 당신은 평범함을 넘어서도록 마음을 훈련시킵니다. 규율의 습관을 만들고 당신의 기준을 높입니다. 곧 한때 추가적인 노력이었던 것이 당신의 평범함,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노력의 가치를 알고 악수가 약속이었으며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던 시대에 자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지름길이 기준을 대체했고 탁월함 대신 권리의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왜 자신의 결과가 초라한지 의아해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돋보이고 싶습니까? 더 많은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노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멈출 때 계속 나아갈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주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준 만큼 받으며 다른 사람에게 쏟아부은 것은 결국 곱절이 되어 당신의 삶으로 돌아온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이윤을 조차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구보다 사람들에게 더 잘 봉사함으로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평범한 사람들도 탈 수 있는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혁신하고 효율화하고 봉사했습니다. 더 많이 주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더 많이 얻었습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부를 원한다면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십시오. 승진을 원한다면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목적을 원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십시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번아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최고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원칙과 자부심, 그리고 평균이 되기를 거부한다는 조용한 알무로부터 일하는 것입니다. 매일 당신이 기대치를 넘어설 때 당신은 성공보다 더 깊은 것, 바로 평판을 쌓게 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사람, 중요한 순간에 찾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평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문을 열어주는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내일 아침
그저 관성적으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바닥에 발이 닿기도 전에 요구된 것 이상을 주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그 말이 당신 가슴에 리듬이 되고 본능이 될 때까지 말하십시오. 당신의 일과 관계, 그리고 존재 자체가 그 진실을 발산할 때까지 말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평균과 탁월함 사이의 거리는 단 한 걸음 차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그 한 걸음을 걷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걸음이 당신을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실패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스승이자 조각가이며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실패는 축복이 됩니다. 나는 모든 실패를 디딤돌로 바꾼다. 이 말은 약자를 위한 위로가 아닙니다. 강자를 위한 힘의 선언입니다. 실망의 잿더미와 무너진 계획의 잔해 속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높이 올라선 모든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을 보십시오. 그는 2번의 사업 실패, 사랑하는 연인의 죽음, 신경쇠약, 그리고 연이은 선거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52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가장 어두운 시기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실패는 그의 자격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순탄한 길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있었던 모든 실패, 모든 상처, 모든 실수, 모든 거절은 그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디딤돌입니다. 지혜롭게 짊어진다면 당신을 더 강하고 더 굳건하며 다음에 올 것을 위해 더 잘 준비시켜줄 무게추입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회복 탄력성을 배울 수 없습니다. 상실을 통해 배웁니다. 박수 속에서는 지혜를 배울 수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배웁니다. 실패를 피함으로써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사용함으로써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만 번이 넘는 실패를 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그렇게 많이 실패한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0,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실패를 끝이 아닌 정보로 보는 그 사고방식이 패배한 자와 단호한 자를 가릅니다. 실패 후에 포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물러서는 것은 평범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역경을 통해 단련됩니다. 영구적인 실패란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말입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성취가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패를 딛고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사업입니까? 얻지 못한 직업입니까? 깨져버린 관계입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그 한 해입니까? 좋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딛고 무언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오직 산만이 가르쳐줄 수 있는 진짜 경험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그 고통은 힘이 되고 그 실패는 기초가 되며 그 흉터는 전사의 징표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가 자신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단련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람을 맞으며 자란 나무는 더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저항을 이겨낸 근육은 더 강해집니다. 실패를 통과한 영혼은 부서지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내일 아침 의심이 스며들고 수치심의 목소리가 넌 망쳤어라고 속삭일 때, 과거가 당신을 인질로 잡으려 할 때 당신은 더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나는 모든 실패를 디딤돌로 바꾼다. 당신의 미래가 걸린 것처럼 진심을 담아 말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좌절의 총합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내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마주했던 각각의 실패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바로 그 길 자체입니다. 계속 오르고, 계속 배우고, 계속 변화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위대한 돌파구는 종종 당신의 가장 깊은 실패 뒤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망치지 말고 그것을 뚫고 일어나십시오. 성공은 번개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도 운 좋은 순간도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한 인내와 끊임없는 끈기를 통해 벽돌 한 장 한 장, 하루하루 선택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느리고 꾸준한 불꽃입니다. 나는 인내와 끈기로 나의 성공을 쌓아 올린다. 이 말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숭배하는 세상에서는 박수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리이며 규율을 갖고 살아낼 때 진리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과정 없이 결과를 기대하는 즉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원하고 반복 없이 보상을 바랍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으며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주지 않은 것을 수확할 수 없고 저축하지 않은 것을 인출할 수 없으며 당신을 준비시키는 저항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치고 불확실하며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이 진리가 당신을 붙들어주게 하십시오. 당신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초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의 토대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인내심을 갖고 걷는다면 그 미래는 반드시 도착할 것입니다. 특히 실망을 맛볼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아온 우리에게는 꿈이 지연되는 것을 보아왔고 세월이 흐르는 것을 지켜봤으며 어떤 희망들은 길 위에서 묻어버렸기에 이제 와서 너무 늦었어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에는 유효기간이 없고 당신이 되어야 할 존재가 되는 데에는 마감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빨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지속되는 성공입니다. 인내는 수동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끈기는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계속 나타나고 아무것도 변하는 것 같지 않을 때도 계속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타격이 마침내 돌을 깰지 알지 못한 채 그중 하나가 반드시 해낼 것이라 믿으며 계속 망치질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끈기 있게 버티는 매일, 당신은 미래의 복리 예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예금이 즉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흙 속의 씨앗처럼 침묵 속에서, 땅 속에서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싹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심었던 것을 파내고 너무 일찍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속도보다 과정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똑같은 일상, 똑같은 힘겨움, 그리고 이건 효과가 없어라고 속삭이려는 저항 속에서 깨어날 때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인내와 끈기로 나의 성공을 쌓아 올린다. 벽돌 한 장 한 장,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은 성공이 외면할 수 없는 종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이 도착했을 때
긴 겨울 끝에 봄처럼 결과가 땅을 뚫고 나올 때 세상은 그것을 하룻밤의 성공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실을 알 것입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일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의 인내와 폭풍 속에서의 끈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진실입니다. 다른 모든 원칙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당신이 말하고 살아내고 싸워온 모든 것 속에 울려 퍼지는 마지막 진실입니다. 나는 내가 되어야 할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세상이 기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안주했던 모습도 아닙니다. 길 위 어딘가에 남겨두고 온 젊은 시절 꿈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목적으로 조각된 본래의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되어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일찍 진화를 멈춥니다. 졸업하고 직업을 갖고 안락함을 찾고는 성장을 멈춥니다. 똑같은 한 해를 40번 살고는 그것을 인생이라 부릅니다. 역동적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살아있지만 더 이상 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깨어나기로, 참여하기로, 당신 자신의 되어감에 동참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직 표현하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당신 안에는 더 많은 힘과 지혜, 창의력, 연민, 그리고 용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그 표면조차 긁지 않았습니다. 되어간다는 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머물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매일이 당신의 유산이라는 캔버스에 그려지는 또 하나의 붓터치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빈곤 속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도 거의 받지 못했지만 매일의 성찰과 의도적인 연습, 개인적인 책임을 통해 자신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 중 한 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진화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은 매일의 발전이 복리로 쌓여 세상이 여전히 기억하는 한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도적인 되어감의 길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실망의 계절을 겪어보신 분들, 최고의 시절은 지나갔다는 말을 들어오신 분들, 제 말을 들으십시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기회를 놓쳤고 당신의 시대는 갔으며 지금의 당신이 앞으로의 당신의 전부라고 설득하려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되어감에는 결승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젊음이 아니라 열망과 의지, 그리고 믿음에 묶여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변화는 종종 젊은 시절이 아니라 실현과 상실, 그리고 정년의 과정을 거친 후 인생의 이막에서 일어납니다. 그때야말로 지위가 아닌 본질을 추구하는, 타인의 인정이 아닌 목적을 위해 사는, 흉터가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 되어감의 표시임을 아는 진짜 당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나는 내가 되어야 할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 말을 할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당신이 과정 중에 있으며 갇혀 있지 않으며 당신의 이야기는 여전히 펼쳐지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 모든 실수는 교훈이 되고 모든 지연은 빚어짐의 과정이 되며 모든 도전은 당신을 운명 속으로 더 깊이 조각하는 끈이 됩니다. 내일 아침 당당히 서십시오. 거울 속에서 단지 지금의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당신 자신의 눈에서 잠재력을 보고 주저함이 아닌 거룩한 확신을 갖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가 되어야 할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걷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조용한 의심의 삶을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일어나고, 믿음과 끈기, 그리고 목적의 힘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씨앗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나무가 될 시간입니다. 당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